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똑같이 우주와 시제과 원소의 생성 중에 교과서 16쪽부터 21페이지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차부터 살펴보고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 16쪽에 있는 해보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의 부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활동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이루는 원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교과서 16페이지를 펴보면 해보기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에 미친 영향하고 자료 1, 자료 2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고요. 밑에 질문 세 가지 있죠. 두 과학자의 논쟁의 쟁점은 무엇인가?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후 두 과학자의 논쟁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보자 라는 질문 3개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합시다. 다 달아보았나요? 그러면 질문 첫 번째부터 답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두 과학자의 논쟁의 쟁점은 무엇인가? 를 통한 답은 우리 자료 1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쟁점은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였느냐 또는 같은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쟁점이었고요. 가모프가 우주가 급격히 팽창한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호일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저번 시간에 우주론을 배우면서 잠깐 봤다 그지? 그러면 두 번째 답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답은 어느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을까? 이 두 번째 답도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용의 강력한 증거였으므로 팽창했다고 주장했던 가모프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 내용도 선생님이 저번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번째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미친 영향은 자료 2번에 둘째 줄부터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빅뱅 우주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빅뱅 우주론이 과학이론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하였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스펙트럼에 대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배경과 같은 고온 기체를 통해서 이러한 백열등과 같은 고온 기체가 어떤 하나의 삼각 프리즘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 불이들은 중간에 끊기지 않는 색깔의 띠, 즉 영속 스펙트럼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똑같이 고온 기체가 빛을 냅니다. 빛을 내는데 아까는 중간에 방해물이 없었다면 이번에는 저온 기체라는 방해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온 기체를 통과해서 삼각 프리즘을 통과할 경우에는 특정 바람이 빛이 흡수돼서 연속된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검은 흡수선이 관찰되고요. 요거를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이 고온 기체가 했을 때 저온 기체가 아닌 고온 기체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두운 검은 바탕에 밝은 색의 방출선이 관찰이 되면서 이 스펙트럼을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스펙트럼이 관찰되는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뜨거운 고체로 빛을 내는 원리인 백열등에서는 아까 봤듯이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고요. 두 번째로 차가운 기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암흑 성운 같은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와 같이 빛의 삼원색 RGB를 사용하는 원리를 자주 쓰는 LED 전광판이나 네온 사인이라든지 나트륨과 같은 기체 방출관 같은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장 넘겨서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스펙트럼이 태양 스펙트럼은 어떻게 관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영상 먼저 보고 우리 태양 스펙트럼은 어떤 스펙트럼으로 관찰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태양연구센터. 태양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스펙트럼을 통해 태양의 구성 성분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Each element has its own fingerprint, its own spectrum. So if you have
something like a star that has all the elements, and it will have all of the spectra put together. But you can separate them with a spectrograph with enough dispersion, enough separation, so that you can get all the lines apart from each other. 태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선 태양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합니다. 태양과 같이 열이 나는 물체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구성 원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본 태양은 대부분 수소로 채워져 있고 헬륨이 20%, 나머지 원소들이 5%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태양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90여 가지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영상 잘 봤습니다. 우리 태양 스펙트럼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따와 봤는데요. 태양 스펙트럼은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소가 관찰이 되겠죠. 그 스펙트럼의 검은 선 위에 쌤이 기록해 놓은 이 원소들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태양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 흡수선이 관찰이 되면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흡수선에 우리 교재 1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을 보면 이 별빛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는 하고 있죠. 그 흡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원소의 밀도가 흡수선의 세기와 비례하게 되면서 이 흡수선을 딱 따와서 원소의 질량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각각의 원소들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 스펙트럼의 밀도를 알아보고 그 밀도를 통해서 이 원소의 질량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한 장 더 넘겨서 20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 퍼즐 맞추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퍼즐 맞추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과학공책에 부록 325쪽입니다. 부록 325쪽에 있는 요 원소 비율 퍼즐을 딱 뜯어서 과학공책에 풀로 이렇게 퍼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퍼즐을 맞추고 나면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비율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 비율을 우리 21페이지 해보기에 보면 사람하고 빈 그래프가 하나 있을 겁니다. 우주하고 지구는 채워져 있지만 사람은 채워져 있지 않죠. 요 사람의 원소 비율 그래프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다 채워봤나요? 그러면 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 첫 번째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65%, 그 다음에 탄소 18%, 수소 10%, 칼슘 1.5%, 인 1% 등등 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다음 빈칸에 그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와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답에는 우리 이렇게 채워보면 되겠죠.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지구는 수소와 헬륨이 거의 없고 철, 산소, 규소 등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위에 나타나 있는 제시된 그래프 그림을 통해서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주랑 사람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면 되겠죠. 그럼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우주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공통 원소는 수소이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중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4%인 반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중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로 산소나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보다는 낮다라는 식의 답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행평가를 쳐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복습을 하거나 조그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안녕.